자, 이라크의 어떤 나라가 방산 장비를 공급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이란 지원 세력들의 무기 이동 때문에 이라크를 감시하거나 차단하는 과정에서 이라크와 충돌을 합니다. 이때 대한민국이라면 감당할 수 있나? 이스라엘 기술 없이 이라크에 얼마나 많은 무기를 공급할 수 있을까? 수리온? 글쎄요, 이 부분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미군이 이라크 내에서 철수한다는 이야기와 이라크가 정말 방산업체에게 기회의 땅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군은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충격과 공포라는 대대적인 폭격 작전을 수행하며 바그다드로 진군하기 위해 지상군을 배치했습니다. 1991년 4월 걸프전을 1차 이라크 전쟁으로, 2003년 침공은 2차 이라크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차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며 내세운 명분은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불법으로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테러를 지원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위협하며 이라크 국민을 억압하기 때문에 무장을 해제시켜야 한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영국은 물론 대한민국, 호주,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필리핀, 스페인 등 30개 국가로부터 이 침공에 대한 지지를 받았는데요. 후에 이는 침공 명분을 쌓기 위한 국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은 유엔에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며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침공 이후 미군은 그러한 무기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미국 내외에서 이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파월 장관은 본인도 이 정보를 큰 정보 실패라고 언급하며 침공에 대한 실망감을 표명했습니다. 2002년 미국 정보기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이라크가 생화학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라고 평가했으나 이는 나중에 잘못된 정보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는 정보기관들이 정치적 압박을 받은 결과로 보고되었으며 이라크 내 대량 살상 무기의 존재에 대한 근거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에 기반을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7년 미군 주둔 병력은 반군 진압작전의 정점에 이르러 17만 명을 넘어섰고, 오바마 행정부는 병력 축소를 협상하며 2011년 12월 최종 전투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다만 일부 군사인력은 안보 지원 병력과 대사관을 지키기 위한 해병대 부대를 남겨두었습니다. 2014년 아이시스의 급부상으로 인해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군과 동맹국 군대가 다시 파견되었고, 해체되었던 경찰과 군 부대를 재건하고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시스가 한때 점령했던 영토를 상실한 이후 2021년에 연합군의 군사작전은 종료되었지만 약 2,500명의 미군 병력이 이라크에 남아 훈련 및 대아이시스 공동작전을 계속 수행했습니다. 그 이후 미국은 이란 지원 민병대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이라크 내 군사주둔을 유지해 왔으며, 이라크 내 미군의 존재는 이란이 이라크와 시리아를 통해 레바논으로 무기를 이동시키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 이라크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여 내년까지 아이시스와의 전투를 벌여온 미국 주도 연합군의 군사 임무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군은 20년간 주둔해온 일부 기지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라크에 주둔 중인 약 2,500명의 미군 중 얼마나 많은 병력이 남아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번 철수가 이라크에서의 완전한 철수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펜타곤 부대변인인 사브리나 싱은 미국의 주둔 방식이 변화할 것이라고만 언급했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발표는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두 이란 지원 무장단체인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가자의 하마스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군과 계약자들, 주로 민간 군사회사 PMC가 주둔하고 있는 기지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란 지원 민병대의 정기적인 공격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러한 공격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생한 이후인 작년 말과 올해 봄에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미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두 단계로 나뉘며 첫 번째 단계는 2025년 9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연합군의 ICC에 대한 임무는 종료되며 미군은 오랜 기간 주둔해온 일부 기지에서 철수할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 진행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미군이 시리아 내에서의 대아이시스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라크 내에서 일부 방식으로 계속 주둔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미국의 군사 임무는 양국 간 안보 관계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몇 명의 미군이 이라크에 남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한다는 내용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자, 일부 채널에서는 이라크가 대한민국 방산을 위한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라크가 대한민국의 천공투의 도입을 결정하는 과정 중에 방공망 공급을 한참을 망설인 경쟁 국가가 있는데요. 그 국가의 판단을 잘 생각해보면 반드시 기회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라크에 방공망을 제공할 때 망설인 국가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미국입니다. 포브스는 올해 초 기사에서 미래를 예견이라도 한 듯 이라크의 요청으로 미군이 이라크 내를 떠났을 때를 고려하여 군사적 및 경제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라크의 방공망 제공을 꺼려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미군이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당시에도 이라크 내 강력한 이란 지원 세력을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메인 병력의 주둔 없이 관련 장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지 또 장비 보안이 얼마나 지켜질지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유, 이라크와 이스라엘의 충돌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이란 지원 세력, 특히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시리아에 무기를 전달하는 경로를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이라크가 이란의 무기 이동 경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스라엘은 이를 방해하기 위해 이라크 내 공습을 가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만약 이라크가 방공망 및 첨단 무기를 특정 국가로부터 도입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 지원 세력의 무기 이동을 감시하거나 차단하는 과정에서 이라크와 충돌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라크에 무기를 공급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아질 텐데요. 대한민국은 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미국은 이러한 이스라엘과의 안보 문제 및 방해 때문에 이라크의 방공망 같은 크리티컬 무기 공급을 피하고 있다라고 논평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생각했나? 그럴 리가요. 해당 시나리오는 미 싱크탱크 워싱턴 인스티튜트에서 논평이 되었고 이 연구소는 중동 지역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중동 국가들의 관계 속에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로 살펴봤을 때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들의 외교 이익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연장선에서 얼마 전 이라크 국방부가 프랑스의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와 14대의 군용 헬리콥터 구매 계약을 공식화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는 12대의 신형 카라칼 모델과 다른 종류의 헬리콥터 2대가 포함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계약 때문에 저는 수리온의 수출이 어렵겠다라는 다소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왔습니다. 수리온에는 HMD를 비롯한 VIS, DTS 등 LB 시스템즈와 관련 있는 부분들이 꽤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라크의 수리온 공급 과정 중 앞서 미 싱크탱크가 언급한 이스라엘과 이라크가 충돌한다면 대한민국은 이와 상관없이 계속 장비 공급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FA-50 수출각 잡혔을 때 영국의 꼬장을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이라크에 공급되는 대한민국 방산 장비들 중에 이스라엘 관련 기술들을 빼고 공급 가능한 품목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라크의 무기 공급 후 계약 문제에 복병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걱정 말씀드리면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런 말씀 또 하실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 같고 또 이런 돌발 상황들을 시뮬레이션을 해봐야지
계약 내용 중에 플랜 B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실패 비용이 많은 회사나 나라는 절대 돈 벌 수 없습니다. 물론 발전도 못하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미국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은 공짜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